잠깐 휴식이 필요할 때, 지친 마음을 채우고 싶을 때 달달한 마키아토 한 잔 어떠세요? 마음을 키우는 아름다운 라디오, 또 듣고 싶은 라디오 마키아토. 지금 주문 들어갑니다. 컵은 점핑 빈교한 모두 다 텐션을 펌핑 힘을 좀 내어보자 우린 여러분의 보석순 반복되는 하루의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지 못하겠어 Fight it, fight it Don't give it up, never give it up, yeah Fight it 왜 아둥바둥 또왜 이리저리 저왜 우린 다 이어폰 꼽은 좀비 빈교한 모두 다 텐션을 펌핑 힘을 좀 내어보자 우린 여러분의 보석순 반복되는 하루의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지 못하겠어 Okay. 모닝 카페인은 디카페인 일찍 일어나니 기분 뭐같지 철없이 부재중 전화 제끼고 dance with my laziness 부분 등 발다리 전부 다 penny Ooh I feel like I'm 17 이런도 못해만 되는 불행과 같이 살기에는 내 시간이 너무 아깝지 man Y'all don't deserve it Unfortunate is unnecessary 다시피 인생은 원래 그지 같아 그러니 조금만 힘을 내 구겨진 인생의 연주반엔 우린 비운의 베이베인 차분히 다 막장을 연주해 We got plenty more pages left to play 올라갔다 내려가는 주식같이 알다가도 모르겠는 인생 뭐같지 한 템포 쉬고 물 한 모금 마시기 자 여기서 비타민 A, B, C 반복되는 하루의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지 못하겠어 Fire, fire Don't give it up, man Don't give it up, yeah Fire, fire 우린 부석순 안녕하세요. 마키아토 김미라입니다. 첫 곡 부석순 파이팅 해야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들썩들썩 신이 나네요. 오늘 참새방앗간 세종시민 두 분 모셨는데요. 이분들 모시기 힘든 분들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종시에서 3남매를 키우고 있는 딸기 아줌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에서 마음만 바쁜 버찌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또 과일 어머님 두 분을 모시게 됐나요? 여름이잖아요. 여름인가요? 네. 우리 오늘 주제는 바쁜 엄마들이 이렇게 바쁜데도 엄마이기 때문에 또 이런 일들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 방송에 같이 나오게 되셨는데요. 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렇죠. 네.
뭐 3시간 하나요 오늘? 아니죠? 짧고 굵게 엄마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바쁠까요? 어떻게 바쁘세요? 뭔가 루틴이 깨진 느낌 요즘에? 루틴하게 일상이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일이 막 쏟아지고 내 루틴은 다 깨지고 쏟아진 일도 처리가 안 되고 그래서 현타를 맞았다 최근에. 왜 바쁘지?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왜 여유가 안 생기는 걸까? 그런 마음이 현타가 막 찾아올 때 어떻게 하세요? 일단 누워 있어야 됩니다. 아 맞아. 힐링의 시간이 이제 필요하죠. 힘이 있어야지 뭐 잠깐. 생각을 하든 뭘 하든. 잠깐 침대에 누워야 돼요. 근데 잠깐 그렇다고 누워서. 해서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머리는 무거운데 근데 누워서 뭐부터 하나 이렇게 일의 순서를 정하고. 저는 그렇죠. 밤에 남편하고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도대체 너는 그러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밤에 도대체 잠을 안 자고 우엉문 왜 썰고 있는지 이런 얘기 하다가 결론은 그거였어요. 영양이 부족해서 그래. 다른 엄마들 다 맞아. 나처럼 살지 않는데 내가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줘야 돼. 이렇게 가고 보니 자괴감에 또 마음이 또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 또 인간이 또 화살을 또 돌리게 되잖아요. 그럼 너는 뭐 하는데? 그쵸, 그쵸. 그런데 사실 그게 내 문제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고민이 돼요, 사실. 네, 우리 지금 밤에 우엉 써는 얘기 하셨는데, 사실 맞아, 저희가 이제 맞아. 주제를 정하게 된 계기가 이제, 밤새 일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서글픈 현실이, 밤새 일을 겨우 끝내고 새벽 4시, 5시에 잠들려고 하는데, 아침 반찬이 없어. 우엉 썰고, 세탁기를 그 시간에 돌릴 수 없으니까 일단 세탁기에 다 빨래를 넣어놓고, 어제 못 갠 빨래를 개면서, 난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엄마의 삶은 무엇일까? 이 얘기를 하다가 주제를 정하게 됐잖아요. 해가 맞아요. 뜨죠. 그 정도 되면. 왜 밤마다 빨래를 개야 하는가? 그쵸. 왜 수건은 개도 없는가? 아,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남편한테 한 적이 있거든요.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네 엄마도 그렇게 너한테 했어. 근데 너무 슬픈 말인 것 같아요. 그 말이. 음. 저는 약간 화가 나기도 하는 게 과거에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야? 너도 그렇게 살아. 이런 게 전 너무 싫거든요. 그런 불합리함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겪고 자랐을 때 바꿔줘야 되잖아요. 사실 저희 엄마는 엄마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았고 여자는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너희 때는 다를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다르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그거 너한테 달려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많이 바꾸려고 한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세탁기가 빨래해주고 건조기가 건조시켜주고 식세기가 설거지해주고 이거 빼고 나머지 집안일과 육아가 여자의 몫이다. 엄마의 몫이다. 이런 그 생각이 안 바뀐다는 거. 그리고 의뢰 당연히 하는 거고 도와준다. 이런 개념. 그래서 그런 거 들으면 약간 화가 나요. 저는. 많이 아직- 바뀐 것 같은데도 네. 사실.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남편 말을 듣고 그렇구나. 그렇네. 이러고 말았거든요. 왜냐면 그냥 뭐 물론 남녀가 같이 육아에 참여한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생물학적으로도 역할이 조금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을 맞아요. 공감한다거나 아니면 모유 수유를 남편이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젖병을 물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대가 변해서 엄마가 엄마 역할을 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이의 감정에 공감을 해주는 역할이 있고 사회적으로 놀이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 물론 저는 그걸 2개 다 하는 것 같지만 아이가 학교에서 그 요즘에는 남녀평등 이렇게 해서 무슨 질문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쫙 놔준 다음에 엄마가 하는 일은 노란색으로 색칠하고 아빠가 하는 일은 빨간색으로 색칠하고 둘이 같이 하는 일은 초록색으로 색칠하세요. 그런데 엄마 이렇게 딱 갖고 왔는데 다 노란색. 다 노란색. 다 엄마가 하는 일이야. 다 노란색이고 초록색 한 개. 초록색 슬프다. 한 개 있었나?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슬프다는 생각보다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희 집 상황이 제가 온전히 다 일을 맡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0세부터 2세까지는 남편이 다 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건 남자가 해야 돼, 이건 여자가 이거보다는 우리 가정 안에서 지금은 누가 할 수 있는 시기야, 지금 누가 못하는 시기야, 이렇게 맞춰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그럼 나는 왜 자꾸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바쁘고 지치지? 그럴 때 뭐가 필요하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생각하다 보니 나온 결론은 사실은 굳이 내가 일을 막 많이 도와주고 이런 거보다는 가족 간의 어떤 감정적인 교류, 가족들의 응원과 지지, 이제 겉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진짜 진심, 이 사람 배려가 보이는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뭐 밥 먹었어? 뭐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 하나라도 나 혼자 한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 피드백이 있을 때는. 사실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녹잖아요. 그렇죠. 고생했어. 힘들지. 이 한마디면 사실 괜찮은데 그런 말 되게 얄밉지 않아요? 빨래 자기가 해? 세탁기가 하지. 밥통이잖아. 뭐 한다고 그래.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그쵸, 그쵸. 근데 저는요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그 얘기를 내가 했어요. 몰랐던 거지. 진짜요? 우리 남편이 나한테 세탁기가 혼자 돌아가지 않아요. 너는 정말 집안일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구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세탁기 돌릴 줄은 아세요? 네, 다 하는데 그래요? 손을 놓으니까 안 하더라고요. 못 하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출산을 진짜요? 해가지고 아기를 이제 조리하느라고 가 있는데 혼자 남겨졌잖아요. 네네. 전화가 와서 이거 세탁기 뭐 눌러야 돼? 그래서 자 거기 동그란 버튼 보이지? 전원 버튼. 자 그거 눌러요. 빨래는 넣었죠? 뭐 이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그래서 조리원 있는 엄마한테. 네, 디렉션을 줘야 되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죠. 이게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는구나. 맞아. 뭐 예를 들면 아이들 어릴 때 입 안에 이렇게 양치시켜 주잖아요. 네. 바빠가지고 양치 좀 시켜주세요. 나 못해. 맞아. 그런 얘기할 때 되게 맞아. 서운하잖아요. 내가 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 나 이거 못해. 당신이 해. 나는 언제 해봤나? 난 처음부터 엄마였나? 이제 이런 생각. 아니 그럴 때 그냥 어떻게 해 물어보면 되는데. 아니면 아니야. 뭐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돼? 뭐 알려줘. 이것도 아니고 애초에 그건 그냥 엄마가 하는 걸로 합시다. 나는 못해. 이렇게 딱 선 그을 때 그럴 때 이제 되게 서운한 거예요. 처음부터 엄마였나? 이런 생각도 들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맞춰가는 거고 배워가는 건데 왜 그 노력을 나는 계속 배워가고 나는 맞춰가는데 왜 아빠는 의뢰 당연히 엄마가 하는 거고 그리고 뭐 급한 일 있어가지고 집안일 못하고 이제 외출해서 나와서 딱 돌아왔는데 내가 올 때까지 그대로일 때 그럴 때 굉장히 이제 서운하잖아요. 설거지 아침에 이제 아침 차려주고 주말에 일 있어서 차려주고 이제 설거지 못하고 나왔어요. 식세기도 있는 마당에 넣기만 해도 되는 마당에 딱 돌아왔는데 그대로 있어. 그리고 내가 이제 퇴근하고 저 이제 집에 가요. 뭐 퇴근해요 했을 때 이제 그래요? 조심히 와요. 뭐 저녁은 뭐 먹을 거예요? 물어봐서 그러게 고민 좀 해야겠네 하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좀 저녁 먹을 것 좀 고민 좀 해놓으면 안 돼? 그런 생각. 그리고 딱 왔는데 내가 못하고 간 설거지 위에 점심에 이제 대충 비빔면 해 먹고 소세지 겹겹이 삶아 쌓여 먹고 있고. 네, 막 쌓여 있는 거죠. 아니 여기 세제라도 좀 뿌려서 물이라도 좀 좋지 불려놔야지. 불려놓지. 근데 그런 그거는 서운함. 저는 생활 습관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두 명이 결혼을 했으니까. 사실은 저는 처음에 남편이 혼자 오래 살았어가지고 남편은 다 할 줄 알고 저는 정말 집안일 1도 안 해본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건 저희 남편이 아마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이것까지 알려줘야 돼. 이것까지 알려. 넌 도대체 맞아요. 어디까지 내가 해봐야 되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20살이 넘고 한 26살이 되면 자립을 시켜야겠구나. 그러니까 꼭 아이들, 자녀들을. 네네. 직장을 멀리 가고 뭐 대학을 멀리 가지 않아도 하다못해 5분 거리 원룸에 살게 하더라도 혼자 살아보는 경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물건 같은 게 그러니까 신혼 때 좀 싫었던 점이 외출해서 돌아오면 주머니에 있는 걸 다 꺼내놔요. 이렇게 다 올려놔요. 다 그냥 막 이렇게 올려놔요. 근데 똑똑하시다. 그게 그렇게 올려놓으면 어머님이 알아서 지갑은 지갑대로 제자리에. 전화는 전화기대로 정리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다 올려놓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그 맞아. 자리가 특히 이제 우리는 어항위 이런 곳에 거기다 꼭 차키 올려놔요. 그리고 이제 루틴이 생겨서 자, 차키는 이제 여기다 놓읍시다 하고 정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급해가지고 뭐 화장대 위에 이런 데 이제 올려놨어요. 다음날 어항에 가서 찾으면 없어. 차키, 엄마한테 물어봐 차키 그러면. 어디 갔어? 어제 당신이 타고 돌아온 차키를 왜 나에게 묻지? 근데 되게 정말 신기한 게 온 가족들이 모든 일을 다 엄마한테 물어봐. 네. 심지어 엄마 오늘 양말 비 어디 와? 안 있어? 와부터 시작해서. 네. 저는 제가 뭘 제일 많이 잊어버렸어요. 엄마 또 핸드폰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온 가족이.
그러니까 이게 성향도 어,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습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을 저는 어릴 때 항상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놓는다. 그러니까 가족이 특히 함께 쓰는 거실에서 공용으로 쓰는 물건, 예를 들면 손톱깎이, 뭐 가위 이런 것들은 그건 여기에 있어. 펜은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살 때도 물건들의 자리를 정해놓고 살았는데 손톱깎이를 딱 깎았어요. 손톱깎이 통을 마련해 줬거든요. 자, 여기 손톱깎이 통이야. 여기다 넣는 거야. 다음번에 손톱을 깎으려고 딱 봤는데 없어요. 어디로 간 걸까요? 그죠? 근데 이제 어. 그 전에 쓴 사람한테 저번에 손톱깎이 쓰고 어디다 놨어요? 몰라요. 그쵸. 왜냐면 거기 눈에 없어? 보이는데 놨으니까. 내가 안 그랬는데. 내가 안 그랬어. 내가 안 그랬어. 그럴 때 이제 어떻게든 뭐 찾긴 하지만. 근데 또 되게 신기한 게 엄마가 놓은 게 아님에도 그 엄마들은 대충 아, 가족들의 동선을 네, 아니까 네, 네. 여기쯤 있을 여기쯤 것이다. 있을까 하면 가방은 꼭 거기 있더라고요. 이게 참 맞아요. 제가 자녀 입장이었을 때는 되게 감사한 일이었는데 이게 엄마 입장이 되니까 뭐만 되면 엄마한테 자꾸 거기 가봐. 없는데 그럼 저기 가봐. 이렇게 하면 한 3-4번쯤에는 나와요. 맞아요. 자식 입장이었을 때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거나 이런 그니까요. 생각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니까. 당연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되니까 너 이제 오늘 하루 엄마 부를 거 다 불렀어. 더 이상 부르지 마. 엄마의 퇴근 시간이 있죠. 퇴근 시간. 뭐 3번까지가 딱 이제 기회 3번 남았다. 그쵸.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딸기 엄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못 배운 저로서는 정말 남편한테 배웠어요. 저는 집안일을. 그래서 정말 많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힘든 이유가 남편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냥 내 역량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다른 엄마들은 이렇게까지 안 해. 되게 체계적으로 하는데 나는 다른 엄마들만큼 하려면 구조화도 안 되고 집 정리하다 보면 우리 남편 옆에 있다가 너는 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여기다 놨다가 저기다 놨다가 자리만 옮기고 있어? 약간 이런 얘기? 전 사실 좀 잘 버리는 편이어서 그니까요. 너무 발빠르게 버려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리라고 하는데 사실 정리는 버리는 거고 그니까요. 정돈이 물건의 그쵸. 자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정돈 잘하라고. 그래서 정리를 한다라는 거는 일단 버리는 게 시작이고 갑자기 정리 특강을 저는 사실 이게 바쁜 엄마, 그러니까 역량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순서를 막 정해서 나름대로 머리 전략을 막 짜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혼자 사실은 마음속으로 되게 뿌듯해 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전문적인 스킬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맞아요. 뇌가 발달하고 있어요. 집안일도 전두엽이 진짜 돌아가고 있어. 전문 영역인 맞아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의 그 순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탁기를 가장 먼저 돌리잖아요. 네. 내가 집어 넣어놓고 버튼을 돌리는 눌렀을 때 상태에서. 혼자 돌아가고 맞아. 있는 그 상태에서 나는 이제 청소를 시작하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청소가 싹 네. 끝나고 나면 어느새 세탁기가 다 돌아가 있고 그거를 뭐 건조기에 넣을 것들은 넣고 건조기 안 넣는 이제 의류들은 또 따로 이제 맞아요. 걸어서 정돈하고 그리고 건조기 돌릴 때도 저는 예를 들어서 외출 시간이 좀 긴 날이다. 그러면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세탁기 먼저 돌려요. 그리고 내가 나가기 전에 건조기에 넣어놓고 나가면 내가 외출해 있는 약속이 있어서 외출해 있는 시간 동안 건조기가 돌고 와. 돌아왔을 때 네. 얘를 갠다라고 계획을 딱 세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 중간에 돌발 상황이 너무 많이 생겨요. 최근에 특히 그래서 제 루틴이 막 깨지고 있다. 그런 걸 느꼈던 거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런 시스템과 현실에 내가 못 따라줄 때 그쵸. 되게 자괴감이 맞아요. 이상만 높고 머릿속의 생각으로는 요렇게 정돈해서 오늘 요거까지 하는 거였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밤에 그 수건을 개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새벽에 우엉 써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슬픈 네, 거예요. 맞아요. 왜 이래야 하는가. 근데 똑같이 바빠도 아빠는 쿨쿨 잠을 잘 자. 근데 엄마는 밤새 자야 되는데 그 와중에 반찬 걱정하고 이런 그렇죠. 책임감이 훨씬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주말 같은 때 이제 아빠한테 아이를 맡기고 이제 일을 할 때가 있는데 맡기기 전에 사전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니까요. 남편은 일이 있어서 나가면 나 뭐 무슨 모임이 있어서 그날 집에 없어? 하면 알았어 하고 그냥 떠나면 되는데 나는 그 맞아, 일을 하러 맞아. 가기 위해서 아침에 애들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면 필요하겠고. 이걸 꺼내 먹고 과일은 뭘 먹고 점심 때는 뭘 해 먹고 이런 것들을 대강을 짜놓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가야지. 맞아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일어나서 이제 아빠는 자고 있는데 애들이 먼저 일어났어요. 애들이 배고파. 먹을 게 없어. 그래서 그럴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유부초밥 이런 거, 뭐 간단하게 김밥 이런 거 이제 많이 싸놓고 나오는데 그리고 과일 다 깍둑 썰기 해가지고 꺼내 먹어라 하고 그러고 포스트잇에 이렇게 1번 일어나면 엄마한테 문자 보내기 2번 냉장고에 있는 과일 꺼내 먹기 성향이야. 이런 거 이제 적어놓고 오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몇 시 정도에 돌아올 것이다. 예상 시간까지 이제 적어놓고 메모를 남기는데 이제 애들도 익숙해져가지고 일어나면 식탁 혹은 이제 어디가 알아요. 엄마가 어디에 주셨겠지. 냉장고 앞에 붙여놓거나 혹은 이제 식탁에 붙여놓으니까 그거 딱 보고 이제 꺼내 먹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왔는데 아침에 먹으라고 만들어둔 유부초밥을 가지고 아침 점심 두 끼를 다 먹었더라고. 똑똑하네. 애들이. 그러니까 아니 저는 화가 났죠. 아 그래요? 뭐 한 거야? 아빠가 먹여야 되는데 점심을. 점심은 뭔가 좀 그래도 다른 걸 좀 챙겨줘야지. 좀 든든하게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근데 애들이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애들이 엄마가 초밥 해놓고 가서 먹어서 배 안 고파요. 그래 놀고 있어. 그 우스갯소리 그거 있잖아요. 아빠한테 애기 좀 보라 그랬더니 진짜 멀리서 눈으로 보고만 있었다고. 애는 막 난장판을 해놨는데. 맞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 그래서 아빠들한테 알려줄 때는 진짜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된다고. 근데 저는 사실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나 되게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아. 자, 나만 똑똑해지면 안 되지. 내 아이한테 내가 지금 이거 시키는 건 너를 위해서야. 너의 뇌 발달을 위해서. 그리고 사실 남편은 우리 애한테 시키는 것보다 훨씬 안 시켜요. 왜냐면 이미 내가 굳어졌기 때문에 잘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맞아요. 제가 언제 느꼈냐면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나갈 때 이걸 다 준비해. 누가 시키지 않았어. 남편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약간 죄책감이 느껴져요. 그런 걸 안 했을 때. 그러면 이런 가치관은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봤을 맞아. 때 사실 나의 청소년기에 이제 어떤 가치관이 세팅될 때 나의 문화는 그런 문화였던 거예요. 나만 그랬을까? 우리 남편도 그러지 않았을까? 엄마가 모든 걸 책임지고 애 있는 엄마가 어디 집을 비워 애 챙겨야지. 그런 것들이 이미 내 안에 내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 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뭐라고 하기가 좀 그런 게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되는데 맞아요. 네가 다 일하면서 왜 힘들다고 하냐. 그래서 맞아요. 남편한테 뭘 잘 요구를 하지 않는 게 본인이 알면 하겠지. 근데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이다. 근데 이게 저희 남편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냥 안 하면 조금 내려놔도 돼. 그러니까 저한테 가끔 이제 제가 루틴이 이제 있고 정리를 살짝 집착하고 그리고 각 잡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디에 뭐가 있고. 네. 근데 이게 저는 그게 편한데 이제 그런 습관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고 내가 그런 게 이제 안 되어 있는 가족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저럴까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냥 좀 내려놔라. 좀 편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고, 어쩔 때 제가 이렇게 뭐 이불 이런 거 이제 개면서 막 각 잡고 있으면 일부러 와서 막, 으악! 이렇게 흐트러뜨리고 가요. 에이! 이러면서. 아직 같이 사시네요. 대충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이게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서로를 알기 때문에 약간 존중하는 것도 있어요. 식탁에 맞아요. 이제 유리가 깔려 있는데 애들이 먹다가 이제 우유를 쏟았어요. 유리 밑으로 들어갔어요. 아이고. 바로바로 닦아야 돼. 그쵸. 안 그러면 끈적거리잖아요. 닦고 유리를 말려서 이제 올리는데 각이 이제 저는 중요한 거예요. 끝싸움 맞아야 되고. 그쵸? 타원형의 이제 식탁이라 각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남편이 내 눈치를 살짝 보면서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그래서 약간만 더, 약간만 오른쪽. 그러고 맞추고 됐다고 하고 딱 내려놨는데 살짝 들어진 거예요. 또 살짝 다시.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혼자 네네. 맞췄는데 보면서 역시 어디 맞춰줘 어디. 근데 서로를 비난을 안 하면 돼요.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에서. 네. 왜냐면 저는 그 남편 입장이거든요. 근데 좀 편해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물건이 놓여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여보 이거 어디 있어 했을 때 세 번째 서랍 열어가지고 왼쪽 끝에 그쵸, 봐봐요. 그쵸. 이렇게 얘기해주면 제가 안 가고도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딱 꺼내면서 야 진짜 세 번째 서랍 끝에 오른쪽 끝에 있었어. 이렇게 이제 이런 꺼내면 게 바로 길들이는 거죠. 우리 남편은 선생님 없이는 못 살아.
그죠? 저 뭐 무릎 담요 이런 거 이제 하면은 드레스룸의 맨 아래 서랍에 오른쪽 서랍에 열어보세요. 거기 사이즈별로 정리돼 있거든요. 큰 거, 작은 거. 집에 가서 하라고. 맞아, 나 요즘에 아주 네. 난리가 났어요. 정리가 안 근데 되고 진짜 있어. 그 남편분 입장 너무 이해하는 게 저는 안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저 사람이 얘기하면 항상 내가 긴장을 하게 되는 약간 그런 거. 또 있고, 두 번째는 영역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화장실은 잘 눈에 안 보이나 봐. 다른 거는 되게 많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딸기 엄마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존중해 주는 거, 영역에 따라서 다른 거. 그리고 그러다 보니 결론이 그거였어요. 자, 네가 바쁜 건 네가 만든 거야. 그런데 어쨌든 가족이니까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네가 좋아? 네가 싫어?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내가 아무리 이건 틀리다고 생각해도 네가 싫으면 우리 조금 거기에 너한테 맞춰서 네가 원하는 대로 가자. 뭐 그렇게 생각해봤을 때 내가 좀 바쁘게 사는 게 내 생활 패턴이면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면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자식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우리 부부가 합심해야 되지 않을까. 네, 우리 지금 바쁜 이야기 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걸 해결해 갈까 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성토대회 같이 약간 이렇게 돼서 이쯤에서 음악 듣고 이야기 또 나누도록 할게요. 네. 딸기 엄마님께서 추천해주신 봄밤 OST 곡을 틀어놓고 이렇게 뭐 집안일을 하시거나 이러면 좀 많이 힐링이 되신다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레이첼 야마가타의 노 디렉션 듣고 오겠습니다. When we look back on these days, when the stories are all that remain, will we be more than the voices in our head? What do we spend on regret? How far will we go to forget? Maybe it's too soon to tell where the story will end. Where do we go from here? Are we dreamers without a direction? Taking a chance even if we get knocked to the ground. Is it enough to believe? Is it enough to surrender? It's just the beginning, we can't turn our back on this now. I'm not a stranger to pain, not a stranger to pain. Been hurt, but I learned my lesson. Let's go the distance, 'cause baby, I'm all in. I'm not afraid of the future. Won't be held down by the past. But I need to know if you're with me now at last. Where do we go from here? Are we dreamers
네, 우리 노래 들으면서도 또 이야기가 또 끊임없이 우리 남편 흉도 보고 스스로 좀 반성도 하고 이랬는데, 네, 저희 이제 결론은 계속 이렇게 바쁘고 힘들다 이렇게 하면 싸움밖에 안 나잖아요. 왜 그걸 안 해줘? 왜 나만 해야 돼? 뭐 그런 억울함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억울함을 좀 넘어서서 좀 어떻게 이걸 좀 지혜롭게 좀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네. 사실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왜냐면 아까 저기 딸기 엄마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자가 그런 많이 가지고 있는 성향들을 제가 가지고 있고 저는 집안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결혼 마냥 그냥 좋아서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은 다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너는 왜 이렇게 까다롭고 너는 왜 이렇게 싫은 게 많아. 내가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이제 너랑 달라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배려를 배우지 못했던 것 같다. 라는 생각에 결론이 났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뭐 백화점이나 몰에 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대신 저기 바다나 산이나 이런 데 가야 되는데 오늘 남편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바다나 산에 가는 거는 네가 백화점을 가자고 하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네가 싫은 게 있고 내가 싫은 게 있는데 넌 네가 다 맞다고 생각을 하면 결론이 안 나지 않냐.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맞아. 제가 그거를 왜 이제까지 못 배우고 살았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 주위에는 다 나 같은 사람. 나같지 않은 문제가 사람은 아니었어. 만나지 그쵸, 않았던 그쵸. 것 같아요. 저는. 쟤랑 나랑 안 맞아.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어차피 조금 더 진화된 종족을 번식하려면 너무 나갔나요? 서로 다른 인간들이 개체가 좀, 모여서 합쳐져야. 더 나은 걸 만들어가고. 그러나 그쵸, 이 세대를 그쵸. 갈등하고 있습니다. 전 약간 이제 이 나의 피곤함은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남편이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루틴이 많아서 불리한 사람이 누군지 어디 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실 저거든요. 네. 가끔 제가 뭐 잔소리를 막 하거나 이렇게 네. 할 때, 그랬다 이거지? 좋아. 루틴 많아서 불편한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할 때 제가 훨씬 불리한 입장이고, 그냥 부모님 두 분은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학교 가고 없으면 방 정리도 막 해주시고 아빠가 가구 배치 같은 거 우리 딸 이제 뭐 봄인데 기분 전환하라고 가구 배치 한번 바꿔봤어 이렇게 해주시면 또 새로운 마음으로 가서 하고 전 그게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저희 집이나 우리 애들한테도 좀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혼자 가구에 막 수건 끼워가지고 막 배치 바꾸고 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했었고 여러 번 시도를 해보니까 요령이 생겨요. 이제 치수를 다 재고 가구에 치수표가 있어요. 치수표가 다 있어서 배치 바꿀 때 실패 없이 한 번에 쏙 집어넣은 퍼즐 쏙 들어가듯이 테트리스군요. 네. 쫙 이렇게 맞춰서 딱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배치됐을 때 너무 좋은 그 희열감. 네. 근데 최근에 이거를 너무 못하고 집 구조를 한번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생각은 했어요. 이제 거실에 애들이 어렸을 땐 책장이 거실에 나와 있었는데 애들이 좀 크니까 이제 뭐 그런 닌텐도 이런 거 아빠랑 같이 하게 되고 이제 그동안 이제 빔을 싸서 했는데 자꾸 쓰러지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책장을 방으로 이제 각자 방으로 넣어주고 거실을 좀 그런 공용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지. 지금 저희 집 거실 이제 오면은 도서관이야? 뭐 이런 분위기 좋은데요. 책상 놓여 있고 이제 근데 조금 남편도 나이 먹고 저도 허리가 안 좋으니까 거실에 소파를 좀 놔야겠다. 근데 저는 공간이 생겨야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라 공간 없는데 물건부터 드리면 이제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어디다 놓지. 그렇죠. 어디다 또 내일이야. 소파를 이고 살 거야?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 뭐죠? 이제 완전 뒤로 눕는 그런 무중력 체어 이런 거 이제 가지고 왔는데 거실 한쪽에 이제 했어요.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치. 내 동선에. 그치. 근데 이제 걔가 몇 번 쓰니까 이제 망가졌어요. 애들이 막 올라타고 이러다 보니까 기회는 이때다. 바로 이제 정리.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 거실을 좀 바꿔서 구조를 바꿔서 소파를 놔줄 테니 기다려라 했는데 지금 1년이 넘어. 와, 저는요 얘기 계속 하는데 우리 집 남편이 저기 앉아 계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남편 내가 이걸 발견했어. 자, 가구가 많으면 정리할 공간이 청소기를 2배로 돌려야 돼. 봐봐, 2층이면 2배, 3층이면 3배야.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그걸 이제 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딸기 엄마님 얘기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되는 건 서로를 비난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니까. 네.
그리고 나의 이 루틴과 사실 저도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피곤함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면 힘들어지잖아요. 좀 뭐라고 하지? 남편이 좀 널브러져 있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전 외출해서 돌아오면 양말 벗어서 빨래통에 딱 넣고 나갈 일이 없다? 싹 씻거든요. 그리고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그러고 이제 편하게 생활하는데 남편은 집에 딱 돌아오잖아요. 일단 좀 누워 있어야 돼요. 그치, 충전을 해야 돼. 그치, 그치. 그래서 처음에는 피곤한데 얼른 씻고 편하게 쉬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나 좀 쉬었다가 씻을게. 그 씻을 힘도 없는 네, 거죠. 네. 맞아.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이 사람은 그렇구나. 그게 루틴이구나. 그래서 돌아오면 거실에 이렇게 쫙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 전에 이제 아기들 아주 어렸을 때 저희 둘만 살 때 이제 소파에 있었으면 소파 위에 널브러져 있는 그쵸. 거예요. 많은 집들이 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소파에 이렇게 누워 계시고. 그냥 그거를 그냥 저 사람은 저거를 좀 하고 일어나야 되구나. 가끔 이제 그대로 잠들기도 해요. 아우, 힘들면 그쵸. 네. 저희 집에는 내가 단 한 번도 앉아보지 못한 소파가 있어요. 저는 앉을 틈이 없답니다. 슬퍼라. 근데 제 얘기를 지금 나누다 보니까 드는 고민인데 사실 저도 저희 엄마가 다 치워주셨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다리 구멍 2개만 딱 이렇게 빼놓고 바지 벗어놓으면 대학교 가서는 전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엄마 방 좀 이렇게 내 방 좀 치워달라는 거죠. 근데 그 딸기엄마님 말씀대로 되게 좋았어요. 편안한 기분. 왜냐면 난 밖에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게 아마 남편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는 들고 두 번째로는 제가 살면서 난 너무 못 배워가지고 지금 고생하는 거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 그럼 내 자식한테는 어떤 거를 어느 정도 얼만큼 가르쳐 주는 게 맞을까? 라는 것도 사실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 일을 잘 챙기는 거 물론 되게 중요한데 아이가 밖에서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집에서는 엄마의 역할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게 역할이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은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를 시키고 있긴 하지 합리화하면서 시키고 있긴 하지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남편의 입장이시 얘기를 고견을 구합니다. 저는 이제 그건 알려줘요. 너가 편한 위치에 쓰기 좋게 정돈을 해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손잡이긴 하지만 물건을 왼손으로 꺼내는 게 편해요. 그런 것도 네, 알고 동선을 다 계세요? 계산해서 죄송해요. 어머, 신기하다. 피곤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저 갑자기 지금 잠깐 나는 오른손으로 꺼내나 왼손으로 꺼내나.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바위 네. 그 칼꽂이 같은 그쵸, 거 맞아요. 싱크대에 달 때 신혼 때 저희 집 이렇게 막 낡은 집 이렇게 전세 얻어가지고 막 시트지 붙여가면서 막 둘이 막 꾸몄거든요. 벽지 막 원하는 거 고르고 그때 이제 칼꽂이를 어느 쪽에 붙이냐. 그래서 남편이 이제 칼꽂이 어느 쪽에 달아줘 했을 때 제가 왼손으로 싱크대 문을 열어서 오른손으로 꺼내서 써는 게 편하니까 왼쪽에 달아줘. 이런 동선. 그런 거 있잖아. 진짜 아니, 디테일하지. 수학과 나오셨어요 혹시? 건축과? 아닌가? 삶이 좀 힘드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왜냐면 얘기를 듣잖아요. 아 그렇네. 근데 난 싫어. 이렇거든요. 나는 그거 싫어. 난 내 근데 눈에 이게 이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네. 지극히 게으른 자들이에요. 동선을 최소화하고 네. 싶은 거예요. 내 움직임을. 효율적인 에너지가 거지. 그렇게 막 많지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내 에너지를 아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커피 같은 걸 탄다. 그러면은 이제 물을 끓일 수 있는 곳이 있고 그 위에 왼쪽을 열면 티가 있고 오른쪽을 열면 찻잔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찾지 않고 한 장소에서 해결할 수 있게 그런 동선은 대강의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이 물건을 여기다 놔야겠다. 차딱딱 열면 와르르. 음. 자꾸 떨어지게 올려놓지 마.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 세로 수납하는 거 좀 많이 네. 선호하고 예전에 이제 옷장 같은 것도 이제 세로 수납하는데 이제 흐트러지지 않게 이걸 빼도 나머지 애들이 쓰러져도 풀리면 안 돼. 근데 진짜 저는 들으면서 딸기엄마님 방식으로만 살아도 내가 하는 일의 절반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러게 저도 그 생각 좀 많이 들었어요. 음. 처음에 늘 때는 좀 힘들긴 하겠지만 네네네, 장소가 맞아요. 딱 정해지면 정해져 그 다음부터 이제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도 약간 뭐 종이접기 좋아해요. 저희 네. 막내가 엄청 많이 접어요. 그럼 종이접기를 올려놓는 자리를 정하자 하고 장소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너무 많이 올려서 진열할 장소가 부족하긴 한데 그러면 이제 그 장소에 있는 것들 중에서 낡은 것들, 먼지 않고 이렇게 진열을 했잖아요. 그러면 너가 정말 아끼는 것들 혹은 이거는 내가 비워도 되겠다 하는 거 이제 골라봐라고 얘기해서 이제 골라내면 그걸 이제 상자에 넣어줘요. 잠깐만요. 정해진 상자가 있어요. 저 적어도 되나요? 적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녹음되죠? 아, 다시 들으면 되겠다. 저 같은 분들은 꼭 다시 듣기를. 우리 나중에 한번 또 모셔가지고 요즘에 못하고 맞아, 있어요. 맞아. 정리 특강 뭐 이런 거 한번 들어야 될 것 바쁜 같아요. 엄마 1부, 정리 정리특강 2부, 한가한 엄마 3부. 이렇게 한가한 엄마 될 수 있을까요? 삶의 질 이렇게 찾는다. 이런 거죠. 근데 저는 계속 들으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이제 처음에는 바쁜 엄마에서 엄마의 힘듦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생각을 했는데 아빠도 힘들 수 있겠다. 맞아요. 나와 다른 그 부인을 맞춰가고 이게 어쨌든 그쵸. 한 집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가장의 무게감이 있으니까. 그쵸. 그 생각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딸기 엄마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우리 맞아요. 남편은 어떤 맞아요. 걸 불편하고 어떤 걸 편해하는지 알면 서로 좀 맞춰갈 수 있겠다. 근데 맞아요, 내가 맞아요. 남편을 좀 민감해서 잘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잖아요. 우리 남편 네네네. 엉망이야.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어떤 특징인지 모를 수 있는데 그걸 자꾸 말로 표현을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맞아요. 이게 불편해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하다 보면 엄마 혼자 지고 있는 그 집안 살림에 대한 그 부담감, 어려움을 좀 이렇게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남편이 에너지가 별로 없다고. 제가 그걸 들으면서 딱 한 대 맞은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까지 너가 까다로워서 그래. 너가 예민해서 그래. 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맞아요. 에너지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향인 것 같아요. 그건데 맞아요. 그걸 알고 보면 조금 도와주는 방향으로 갈 텐데 그게 아니라 너가 까다로워, 너가 예민해서 비난으로 가죠. 이제 비난으로 가죠. 내가 결혼을 잘못했지부터. 그래. 언제쯤 그런 해탈을 얻을 깨달음이 있어. 10년? 이게 달라서 네. 서로 잘 맞았잖아요, 사실은. 저는 나의 이런 뭐라고 하지? 까칠함? 이런 게 내 스스로도 좀 적당히 넘어가도 되는데 나는 이게 잘 안 되지? 하는 게 약간 속상한 점이 있었는데 그냥 좀 스무스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부드러운 사람? 그냥 크게 막 모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점이 좋았는데 이제 원래 그렇잖아요. 너 없으면 못 살아 했다가 나중에 너 때문에 못 살아. 되는 거죠. 많은 결혼한 분들이 그때 공감하시죠. 왜 안 그래서 그때 그 얘기 왜 안 했어? 너랑 결혼하려고 그랬지. 가장 좋아했던 부분이 나중에 맞아. 가장 싫어지게 될 때가 온다. 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제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나는 이게 편한데 뭐 자기는 이게 편하냐, 뭐가 좋으냐 질문을 많이 했고 근데 남편은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되게 스무스한 스타일이라 난 상관없어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루틴을 짜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또 정리 얘기인데 서랍에 뭐 첫 번째 칸에는 양말을 수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루틴을 짜주면 이제 당연하게 거기 가서 딱 찾는 거예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저희 남편도 루틴을 짜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기억을 일단 기억이 안 나고 어. 두 번째는 근데 바빠 죽겠는데 이거 거기다 언제 넣고 있어. 네가 정한 걸 왜 그 정도 되면은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네가 정한 걸 왜 내가 다 해야 돼? 약간 이게 저는 제가 정하고 제가 정리하니까 갈등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정리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주죠. 뭐 예를 들면은 수건을 그 전에 아이가 어렸을 땐 제가 꺼내줬어요. 그래서 수건이 둘째 줄에 있었거든요. 욕실에. 욕실장에. 근데 애들이 이제 조금 크니까 혼자 꺼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꿔줬어요, 자리를. 욕실장에 맨 아래 칸으로. 그러면서 애들한테 얘기해주는 거죠.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 왜냐면 혼자 목욕을 하고 스스로 닦잖아요. 어릴 때는 엄마가 씻겨주고 내가 맞아. 해주니까 내 손높이에 편한 걸 했다면, 이제는 이제 위치를 바꿔서 너희들이 다 각자 이제 혼자 씻고 혼자 꺼내서 닦고 나올 수 있으니까 아랫줄로 옮겨줄게. 근데 이제 저희 큰애는 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막내랑. 그러니까 이제 나는 두 번째 줄이 편한데, 그래서 이제 얘기해줬죠. 근데 너는 이게 닿지만 막내는 이제 겨우 발끝 이렇게 해야 이제 닿기 때문에 첫 번째 칸은 얘가 이제 까치발을 하지 않고 닿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위치에다 이제 놓자. 처음에는 조금 헤매요, 애들이. 이제 칸을 옮기면.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그 칸에 당연히 이제 있는 습관이 되는 거니까
왜냐면 제가 입을 벌리고 지금 듣고 있는데 저는 수건은 자리가 있는 데다 넣는 거. 빈자리에다가 눈에 보이는 곳에 곳에. 있고 여기 휴지가 막 쌓여있으면 저기다 넣고 막 그리고 아이가 이제 손이 안 닿으면 그게 문제 해결력이야. 그렇죠. 의자를 동원하던 자를 그것도 동원하던 좋죠. 이렇게 합리화를 자꾸 하면서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면 이제 그분 와서 화를 내고 그러다가 이제는 제가 먼저 남편을 인정한 게 아니라 남편이 먼저 저를 인정했어요. 그냥 더 이상 이제 얘기를 하면 갈등만 생기고 변화가 그러니, 없어 말해도. 그리고 네가 그냥 사는 공간이니 알았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 또 섭섭한 거예요. 그치, 날 포기하는 거야. 이제. 포기하는 거? 고쳐지지도 않는데 그럼 포기라도 해야지. 어떻게 할까? 갈라서 끊어. 드디어 인정의 단계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저는 그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조금 편해지지 않나요? 그게 인정이 되면? 포기한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내가 내 자신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라는 걸까 우리 남편한테. 미안해.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갑자기 고백. 그러니까 바쁜 엄마 아니고요. 나쁜 아내예요. 나쁜 아내. 나쁜 아내. 근데 나쁜 아내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다 맞아. 처음이니까. 맞아요. 잘 모르는 지금 이 아내. 나이가 처음이잖아요, 사실. 그쵸. 처음 맞아, 살아보는 맞아요. 오늘이 처음 사는 거고 맞아요. 다시 살 수도 없고. 자, 그럼 이렇게 그 남편도 처음인데 그 남편한테 왜 잘하길 원해? 그러네요, 진짜. 그죠, 맞아요. 왜 나 힘들다고 너만 잘해, 너만 바뀌어. 네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정말 계속 평행선으로 맞아요, 서로 맞아요. 힘만 들고. 딸기 어머님 그 대화를 남편하고 하는 대화를 들어보면 비난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좀 화가 나는 부분 유머로 조금 넘기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 굉장히 좋은 저 방법이네요. 약간 싸우는 거를 좀 회피하려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그냥 약간 웃으면서 넘기는 거 있잖아요. 근데 가장 바쁜 시기는 애 키우면서 바쁜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 시기는 사실 그런 스킬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네. 그리고 뭐 하나 해줬을 때 폭풍 칭찬. 참치캔 하나만 따줘도 그쵸. 막 그러니까요. 평소엔 내가 혼자 딸 때 이거 맞아. 꺾어지면 너무 힘들었는데 맞아. 자기가 따주니까 참치캔 그냥 쑥쑥 나오네 막.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저희 남편한테 그걸 해봤는데요. 남편이 계속 칭찬을 하는데 나는 그 칭찬으로 바뀌지 않아. 이게 좋다고 얘기해놓고 너는 이렇게 좋게 바뀌지 않아 하는 걸 보면서 하지 마 그냥. 어떡하지? 우리 다음번에 한번 또 모셔서 이번에는 남편과 잘 지내는 방법 네, 뭐 그러니까요. 이런 특강도 한번 듣고 정리 특강도 한번 들어야 될 것 같고 제 문제예요. 저희 너무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너무 아쉽게도 이제 저희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좋아요. 여기서 인사를 드릴 딱 것 좋게 같아요.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준비했으니까 이따가 딸기 엄마님 실체를 알기 전에 저희 남아서 오셔서 이제 진 퇴장을- 얘기를 더 하고 적고 갈게요. 목 잡아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처음 저희 마키아토 방문해 주셨는데 자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너무 많이 배우고 가가지고 진작에 불러주지. 저기서 뭐 아르바이트라도 여기 바닥이라도 좀 쓸 테니까 네. 듣고만 가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좋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잖아요. 대한민국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마키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그 자부심과 뿌듯함을 안고 갑니다. 네, 우리 1등 공신 딸기 어머님. 네. 대한민국의 평화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럼요. 재미있었고요. 사실 잘 얘기를 한 걸까? 또 생각이 많은 인간이라 이제 집에 가면서 이제 이거 끄고 나가면서부터 이제 고민할 것 같아요. 전 우리 내가 얘기 세종 시민 잘한 다 거 들을 맞나? 텐데. 그러니까요. 큰일 났네. 그래서 저희가 실명은 공개 안 합니다. 익명일 때가 편한 거예요. 그렇죠? 익명의 사회는 참 아무 좋은 말 거 대잔치 해도 되나요? 너무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남으실 거죠? 저 아직 들을 게 많아가지고. 네, 우리 두 분 정말 바쁘신 분들인데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저희 마키아토 분들께 또 즐거운 시간 그리고 유익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이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마키아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에너지 팍팍 시원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 발전 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